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지방변호사의 회장을 맡고 있는 황주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부산지방변호사에 설립되어 있는 해사법원 설립 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학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해사법원 설립 추진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해사법원이라는 것은 해양 사건과 관련된 그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법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 광안대교를 러시아 선박이 와서 술을 먹고 충돌을 했던 그런 경험이 부산 시민들은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해양 관련된 충돌 사건, 또 해양과 관련된 여러 선원들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선박의 오염과 관련된 사건,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선박의 건조와 관련된 여러 금융 사건, 결국은 이제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아울러서 취급을 하는 전문적인 그런 법원을 해사법원이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역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영국이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를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면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통적으로 해사 사건들을 전담적으로 하는 법원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담적으로 다루는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 내에. 전담으로 그렇게 해서 해사 사건을 다루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약간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해사 사건만을 전담으로 해서 계속 하다 보니 전문성이 또 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뢰성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또 이 싱가포르, 홍콩 또는 영국에 계속 그 해사 사건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후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해사법원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중국 내에서 해사 사건,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해사 사건들을 자국 내로 가져오려고 중국 내에서 해사법원을 굉장히 여러 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련, 광저우, 상해 등 이 해안 도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도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해사 사건을 좀 뺏기지 않고 오히려 더 다 외국 사건들을 좀 해사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해사법원은 좀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사고 분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웨트 시핑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선박 사고, 그 다음에 해양 사고, 선박 충돌, 이렇게 바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하나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드라이 시핑이라고 해서 화물을 운송하면서 이제 국제 거래를 할 때 화물 운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화물이 손상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있는데, 웨트 시핑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현장이 국내일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리를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판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판부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보다 덜하다라고 하는 평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을 처리하는 속도도 늦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드라이 시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용선 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거법이 영국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우리나라 선사끼리의 용선 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까지도 이제 중거법이 영국법이고, 그 다음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지라든지 법원을 영국으로 해놨다 보니까 영국에 가서 우리나라 회사들끼리도 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영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결을 하지만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분쟁의 처리 속도라든지 어떤 분쟁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레퓨테이션만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드라이시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국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저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주장을 해왔고 필요성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회기 때, 지금 21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 때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되었었는데 부산에서도 뭐 김영춘 전 의원님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을 유치를 해야 된다, 해사법원을. 이런 법안을 발의하니까 결국 여야 간 합의도 되지도 않고 지역 간 국회의원들 간에도 합의가 되지 않고 결국 계속 이제 소위원회 계류만 하다가 심사만 하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지역 싸움 하다가 폐기된 거 아니냐 이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부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음부터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당위성을 주장해왔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해양 지식 산업, 크게는 해양 지식 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덜한 것 같고 해양 지식 산업의 일부인 해사 법률 서비스 산업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산업으로 인식해서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안목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더불어서 아마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사법부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재판을 하는 기관인 법원 자체에서 그 해사법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부대적인 어떤 파생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법원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약 한 10년 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된 용역을 발표해서 그 보고서를 아마 만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해사법원 설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법원 행정처에서도 해사법원의 설치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 이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나 그다음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회기 중에는 인천에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법안이 2개가 발의가 되어 있고요. 서울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하나가 발의되어 있고 이제 우리 부산에 하나가 발의가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해서 관련 법안은 4개가 크게 발의가 되어 있고 뭐 개수로 따지면 수도권 쪽에 3개, 이제 하나 부산 이런 실정이고 그 인천이나 서울 쪽은 공동으로 이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뭐 서울 쪽에 유치해야 된다 아니면 또 그 국회의원을 또 직접 찾아가서 뭐 방문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산은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조금 지리적인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과 서울의 이제 차이점은 서울,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국회에 가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산은 또 국회가 부산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도 부산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리적인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관련 지금 산업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딱 보면 이렇습니다. 뭐 해운에 본사 있지 않습니까? 본사들은 대부분 다 서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산을 둘러싼 이 울산 거제도 이제 부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소 같은 것이 대부분 다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선박과 관련된 수리조선, 그 다음에 선박과 관련된 여러 해운 금융기관 등도 다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나름대로 현장이 있는 도시고 다만 수도권은 사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이긴 한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의 그 우수성과 환경 등을 강조해 가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함께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정치권들이 함께 노력하면 우리에게도 곧 우리 해사법원 부산 유치가 눈앞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는 한국해양대학교도 있고 해양대학교에서는 해기사를 꾸준하게 배출을 하고 계시고요. 또 부산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 이제 부산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해운 조선 분야 특화된 이제 인력들을 배출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동아대 같은 경우에도 국제거래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거래라는 게 해운이나 조선 이런 부분들과 잘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부산에 있는 새로 변호사님들로 이렇게 진출하신 분들 보면 회계사 출신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사실은 법원 인력풀이나 기존의 법조 시장에서는 없었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이미 뭐 회계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개업을 하고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회계 지식이라는 것은 뭐 1등 항해사 뭐 이렇게까지 하신 분들, 뭐 기관사까지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역량이 되시는 거죠. 그 먼저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방금 박문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산에 실제로 뭐 회계사 출신 변호사님들 이미 충분히 해상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또 아태해상중재센터라고 이제 대한산자중재원 산하의 하나의 해사 중재센터가 개설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재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산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해양 관련, 해양 수산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고, 그렇다면 이 연구기관과의 연계라든지 변호사님들이 즉각적으로 사건과 이제 맞닥뜨렸을 때 뭐 필요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필요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든가 굉장히 밀접하고 긴밀하게 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이. 그 외에도 회장님 말씀 주셨지만 부산에는 굉장히 많은 해운 관련, 해양 관련, 물류, 조선 관련된 업체들이나 기관 시설들, 그리고 뭐 연합 회들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우리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여서 아까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 해양 관련, 해사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의 퍼센티지와 부산에 있는 변호사들 전체에 대한 퍼센티지를 따지면 부산이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랬든 저랬든 현장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이제 이 선박 감수 보존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선박과 관련된 자그마한 국내 선박끼리 있었던 충돌이나 이런 데 관련된 사건을 상당 부분의 숫자의 변호사님들이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 인프라라는 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해사법원을 부산으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해양도시라고 했을 때 부산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얼마나 선도해 나갈 거냐의 전망은 안 좋다는 말입니다. 국회나 법원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추진했어야 될 일인데,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해사법원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사법원 유치가 꼭 부산에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